반갑습니다.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근로를 제공을 했을 때 15일 이상의 근로를 이제 제공을 하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일을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22년 기준 11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22년 기준 최저시급이 1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기준, 그에 따른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알바몬 등에서 시급 계산기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네이버 여상에서 시급 계산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뭐 월급이라든지 뭐 주급이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주휴수당 기준 자체가 지금 근로기준법 의거해가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하는 근로자, 일용직, 알바를 포함해서 사업체 규모는 뭐 구멍가게도 상관없어요. 뭐 소규모 4인 이하 뭐 1인 사업장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한 번씩 알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주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애매합니다.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일단 알고 계셔야지만 뭐 혹시나 고용주께서는 사업주께서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고발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고 알바분들도 아셔야만 뭐 일용직을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단기 근로를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만 손실을 적게 볼 수 있습니다. 상시 단기 근로자 관계없이 무조건 15시간 이상 주 제공을 했을 경우에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하루에 한 6시간씩 일을 했을 때 토요일 일을 빼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한 30시간 넘어가죠. 월급제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이 되고 시간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15 이상 근무 시에 이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2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누적을 했기 때문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2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또 거기서 개근을 했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주휴수당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단계 절차인데 이제 한번 보시죠. 소규모 음식점 매장이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이는 정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이 세 가지 조건 아까 얘기 드린 거 무조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이제 알바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일용직이라도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시에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되고요. 1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건 충분히 넘어가죠. 이 소정의 근로일 개근, 무조건 개근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했으면 개근입니다. 지각 조퇴했다 해도 출근했다 하면은 개근으로 인정이 돼요. 다만 시급이나 뭐 약간 수당은 빠지겠지만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안에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요. 3. 다음 주 출근 예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 주를 꽉 채웠기 때문에 다음 주 출근할 사람만 일단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채우고 다음 주를 채우고 해야지만 지급을 받는 게 주휴수당 측정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 출근할 것을 예정을 한 경우에만 이 세 가지 조건 15시간 근무 그리고 일주일 개근
그리고 다음 주도 출근 또 일주일 풀로.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한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순히 말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일주일 근로일을 모두 채워야만 다음 주도 채워야 한다. 즉 연달아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보시면 될까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 발생 조건인 다음 주 계속 근무 조건이 돼야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소정 개근 일주일 동안 개근해야 됩니다. 다음 주 출근 예정 해야만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 출근해도 또 다음 주 풀로 채야지 받을 수 있겠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직원은 대상이 아니죠. 이걸 악용하시는 고용주분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14시간, 13시간 근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6시간, 뭐,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시간 모두 개근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조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걸 풀로 채야 되고, 월수금 3일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걸 다 풀로 채야 됩니다. 그럼 개근으로 인정해요. 지각 조퇴 상관없이 출근만 하시면 돼요. 늦더라도. 자, 이제 위에 이제 1번, 2번, 자, 주당 15일 이상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출근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럼 예로 9월 첫째 주다. 9월 첫째 주에 일단은 15일 이상의,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모두 개근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뭐, 첫 번째 조건으로 5일 근로계약,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주휴수당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그 다음 주 출근을 해야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월급제라든지 주급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주휴수당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주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도입 취지는 이제 근로자가 휴일을 쉬면서 일주일에 피로를 풀고 다음 주도 더욱 건강하게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걸로 고용주들한테는 약간은 좀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주휴수당 계산법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봅니다. 하루 8시간 하고 5일을 월화수목금 5일을 일했을 때 40시간이니까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머리 아파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N 소진 근로시간 곱하기 8 뭐 시급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계산 시에는 주 5일 8일 하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나와요. 그럼 최저시급 9,160원 적용 시에 하루 근무하면은 73,280원이 나와요. 맞죠? 그리고 40시간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근무한다. 월, 화, 수, 목, 금.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면 휴일 수당이 또 붙겠죠. 그건 제외하고 그럼 36만 6,400원이 돼요. 자, 그리고 일주일 개근 시에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며 다음 주도 근무할 시에 주휴수당 계산은 8시간 곱하기 5일. 그럼 8시간이 추가로 더 나와요. 그럼 36만 6,400원에 최저시급 9,160원에 8시간을 더한 이 주휴수당이 합해지면 일주일을 채우고 그 다음 주는 43만 9,680원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 주.
약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일주일은 무조건 풀로 근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도 근무 예정해야 된다.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앱상에서 다 확인을 가능하고요. 뭐 네이버에 이렇게 임금 계산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급 넣고 뭐 나는 월급으로 받겠다. 그럼 이게 한 달 자동으로 209시간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월 근로 주 시간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 계산을 하면 190 14,440원이 나와요. 그리고 주급으로 계산을 한다. 나는 주마다 받겠다. 그러면 43만 9,680원. 더 작아요, 이게, 금액이. 월급보다 주급으로 계산하면은. 월급이 더 많죠. 지금, 잠깐만요. 일단은 이렇게 네이버 임금 계산기도 있고,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시급 계산기나 임금 계산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근무 규정 확인해 보시고 요새 그리고 알바몬 앱 많이 쓰시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앱상 이 계산하는 내용이 있어. 1급 주고 월급 연봉 대부분이 보면 시급제로 해서 월에 정산을 받을 거예요. 대부분 1160원. 아무리 초짜라도 1160원은 받습니다.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하루에 근무를 보자 4시간 근무하신다 학생이다 일주일에 5일 저녁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뭐 월 연장근무 이런 거 없고 세금 4대보험 소득세 일단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럼 예상 급여는 여기 보시면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 월 이제 한 달을 월급으로 4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공급을 했을 때 한 달 급여 기준은 9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바몬 자체에서 프로세서로 이렇게 앱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다 나와요. 요거는 모르시는 젊은 청년들께서는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자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형님 우리 뭐 처음인데 하지마 그냥 대충 하자. 근로계약서 이거 양식은 고용노동부나 인터넷상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받는 근로자 사업주가 있다면 서로 감정사업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고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별도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통해서 해결 보시면 빠르게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태풍이 온다니까 단디 방피하십시오.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건으로 뵙겠습니다. 어렵네요.